했었는데 어제 하루 준비를 하면서 지금 내가 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 번 더 피드백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성공의 8단계라는 게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때 정말 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구나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 또 이거를 뭐 행하면서 뭐 느꼈던 그런 것들을 지금 혼자 떠들고 있지만 이야기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시간 속에 쌓여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라는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네트를 형성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시스템과 팀이 구축된다고 해서 그 형성된 네트가 저절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돈이 안 된다. 이거는 나랑 맞지 않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몇 명만 성공하는 일이다 등의 말을 하면서 이 네트워크라는 업종을 떠나버리죠. 실제로 제가 한국 회사 지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소개를 받았을 때 저는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많은 세미나에도 참석을 했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강의를 들었었는데 제가 그 세미나 때 저에게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응원합니다라고 하셨던 분이 그 뒷날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동경하면서 봤었던 그 회사에서 성공자라고 열심히 강의를 했었던 그분도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당했지만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니 저희 팀이 생겼고, 그런데 저랑 같이 함께 하겠다고 하던 분들이 오래 버티시지 못하고 떠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도 계속 이렇게 떠나시는 것을 보면서 이유를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유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는 형성된 네트가 성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질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것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그 하드웨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매뉴얼이 꼭 필요하다. 그게 없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렇게 오래 견디시지 못하고 오래 남아있지를 못하고 떠나는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스템 매뉴얼을 성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란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즉,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즉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이 성공의 8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오르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꿈으로부터 시작하는 첫 계단부터 시작해서 한 계단씩 마지막 계단까지 호흡을 가다듬고 땀을 닦으면서 오르게 될 때 우리는 성공의 최종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재밌는 원피스예요. 근데 티셔츠 이런 건 없어요. 그럼 성공의 8단계가 뭐냐? 첫 번째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결단을 하고, 그로 인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내가 작성한 명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우리 시스템에 초대를 하고, 그러고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사인이 되면 후속 조치를 하고, 이것을 누가 나 혼자 한다? 아니요, 스폰서님 같이 상담을 하고, 그때 잘못됐네요. 복제하게 되는 이 성공의 8단계를 그냥 한 단계 끝나고 다음 단계가 아니라 이것이 매일 매 순간 유기적으로 반복을 해야 하는 것이 성공의 8단계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 1단계는 꿈과 목표입니다. 꿈을 꾸는 이유는 그 안에서 Y를 찾기 위함이고, 꿈에 시간이 더해지면 목표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상 플랜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가 되고 이해가 되면 목표와 보상 플랜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한데요. 이 꿈을 꾼다는 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종류의 씨앗을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크기와 종류와 양도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네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주네스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꿈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꿈의 씨앗을 뿌려야 성공이라는 열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건 성공한 인생을 살아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고, 그리고 우리가 타고난 환경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꿈을 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네스의 비전을 받기 때문에 또 혹은 아직 비전에 대한 확신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네스를 통해서 무언가 달라질, 더 나아질 내 인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지금 토요일 이 귀한 오전 시간을 내서 지금 줌에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비전을 봤다면 혹은 그런 기대가 있다면 그것들을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연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꿈과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금 현재 나의 환경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길 원한다는 자기 고백,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이 되었을 때 바로 꿈을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생각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감정이 더해지면서 나의 신념이 되고, 그래서 또 나의 소망을 만들고 그 소망들이 나의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하잖아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 거기서 끝나니 꿈은 그냥 뚱구름 같은 거다. 비현실적인 거다. 내 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행동하는 힘이 되기까지는 그 생각이 잠재의식까지 이렇게 침투를 해야 하는데, 잠재의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여기 다 모였잖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어서 저희는 주네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의 전환은 꿈을 선명하게 그릴 때 가능합니다. 즉, 선명한 꿈이란 시각화할 수 있는 꿈을 말합니다. 그래서 꿈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선명하게 상상하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그런 영상 보셨어요? 그 예전에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그 경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한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눈을 감고 본인이 처음에 입장을 해서 그 역도를 어떻게 들어올리고 어떤 각도에서 들어올리고 이 순간에 어떤 힘으로 들어올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올리겠다. 그리고 나는 금메달을 따겠다는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을 정말 생생하게 상상을 하고 입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하는 모습, 자기를 그려가는 모습이 오늘날의 장미란이 있게 만들었다라는 영상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쇼킹했어요. 아, 진짜 꿈은 선명하게 반드시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꿈이라고 하면 막상 적을 것이 없죠.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꿈이 있으세요? 이랬을 때 속으로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냐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꿈을 생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고 또 사회인이 되어서는 이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현실과 타협해버리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찾는 것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상상인데 또 내가 또 쉽게 제한할 수 있는 게 나의 생각이고 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를 제한하지 말고 꿈을 꾸라는 말을 정말 많은 사람들과 정말 많은 서적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꿈을 꾸려고 하면 막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데,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이 적은 것들을 우리 꿈보드, 드림보드라고 하죠. 그거를 만들어서 뭐 벽에 붙인다고는 하던데 요즘 핸드폰 뭐 배경화면에 놓으셔도 되고 뭐 항상 SNS를 하니 그것을 찾아보셔도 되고 매일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고 성취감을 느껴라 라고 어떤 책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 꿈이 그냥 샤넬 가방 사기, 벤츠 사기, 뭐 몰디브 여행 가기, 여행 자주 다니기, 뭐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조금 아쉽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분 전환을 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사려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이 꿈은 쉽게 바뀔 수도 있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꿈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저는 내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추상적이고 뭐 철학적이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저는 내가 왜 태어났지? 나의 존재 가치는 뭐지? 나는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할까? 지금보다 나은 삶은 어떤 삶일까? 나는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 걸까를 계속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자주 수시로 그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에게 연근 같은 딸이 되고 싶었고 내 아들의 꿈을 지켜주고 싶은 엄마이고 싶었고 내 아들이 나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적금 통장 같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고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써보고 좋았던 거, 맛있었던 거, 좋았던 거 함께 나누고 즐길 때가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것들요. 저는 이런 것들을 꿈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정말 진정한 나의 Y가 나왔어요. 나의 진정한 Y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지는 바람에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땅속 깊이 박혀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Y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꿈을 꾸고 Y를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꿈의 파워를 믿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꿈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많은 부정적인 소리들이 들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실패자의 소리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은 꿈의 파워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꿈을 꾸고 그 꿈에 오히려 도전해 보라고 권하고 있고 무수히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공의 크기는 꿈의 크기만큼이기 때문에 꿈을 크게 가질수록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꿈이 설정이 됐고 나의 강력한 Y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명확한 목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꿈의 씨앗을 뿌렸다면 성공의 열매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항상 짝을 이뤄서 동행하는 것이 목표 설정입니다. 꿈이 제대로 종착지에 도착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목표이고 꿈을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뚜렷한 목표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계획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큰 목표를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로 세분화시키면 좋은데 그런 8가지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전체적인 목표를 세웁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일을 해나가는데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죠. 자신의 전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가도록 도움을 줍니다. 전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두 번째로 세부적인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큰 목표는 1년의 중간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목표를 세워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리는 기간이 5년이라면 매일의 목표는 년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뭐 거기에 얽매여서 스트레스를 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날짜는 상황에 따라서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기간을 정해 놓아야지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건지가 분명해집니다. 만약에 1년 총 수입이 5천만 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이란 기간 동안 나는 어떤 핀 성취에 도전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 달에 20명의 새로운 사람과 접촉을 하고 그들 중 5명의 새로운 사업가를 확보한다. 이런 세부적인 행동 계획이 나온단 말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와 기간을 정했으니 이 기간 내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얻어진 답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얼마의 매출이 필요한가? 이만큼의 매출을 올리려면 몇 명의 코어 사업자와 스마트 딜리버리 소비자군이 필요한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매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일단 실행에 옮겨보면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나의 목표가 완벽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을 추구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행을 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해요. 우주비행사와 천문학자. 천문학자는 최첨단 장비 기술을 가지고 막 천체를 관측하고 항문을 전개해 가면서 각종 가설을 세워나가고 그 행성들을 탐구하고 상상을 하죠. 하지만 우주비행사는 천문학자만큼 학문적 지식은 없지만 수많은 착오와 위험을 겪으면서 우주를 직접 체험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 달나라의 깃발을 꽂은 주인공은 천문학자가 아니라 실행에 옮긴 우주비행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 행동 계획을 수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갖출 태도는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면서 또 더불어서 변화하는 나의 주변에 맞추어서 융통성과 순발력 그리고 거기에 적응력과 집중력을 가져야 합니다. 목표를 실천해 나가면서 나의 융통성과 순발력을 발휘하게 되면 뛰어난 상황 적응력과 목표에 대한 집중력으로 결국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성취하게 됩니다.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는 도중에 여러 장애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잠재 고객의 거절일 수도 있고 나의 파트너십의 위기일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에서도 목표를 이루는 것이 나한테, 나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쉬어갈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목표를 마음에 두고 한 박자 쉬고 다시 앞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태풍이 온다고 해서 농사를 중단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세상에 무슨 일이나 위기나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요소들조차 성공의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항상 마인드셋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낮추면 된다? 안 돼요. 목표를 낮추지 말고 노력을 높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2단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은 목표라도 성취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사람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 진정한 삶의 웰빙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높일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성취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작은 목표를 성취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들어오는 수익에 따라서 그 선물의 크기는 다르지만 그렇게 나를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 스스로에게 많이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했으면 반드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드라인, 기간을 정해야지 사업 계획서가 나옵니다. 주네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다면 그거를 위해서 3년, 1년, 6개월, 3개월의 중기 계획을 구체화하고 또 그거를 다시 세분화해서 한 달, 일주일, 매일 나의 목표와 내가 행동할 것을 정해야지 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니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리고 플랜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목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공부하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기간 안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겠고, 이런 사람을 후원할 거고, 이 정도의 소비자를 만들겠다라는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플랜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스폰서 사장님과 항상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뚜렷하고 분명하면 사업 설명을 할 때 나 내년에 이런 목표 가지고 있고 나는 몇 년 뒤에 얼마 벌 거야. 그래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하자. 이것이 정말 강력한 STP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단계로 꿈과 목표를 정했고 그 안에서 나의 진정한 Y를 찾았으면 2단계 결단의 단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결단은 나의 꿈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고개러를 습관화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고개러를 찾아보니까 성공하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성공하기를 작정을 했으니까 시간을 낼 결단을 하고 배우기를 낼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할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에는 또 반드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Y와 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네스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단은 결정해서 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 한번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의 나와의 결별을 해야 되고 그거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가 지불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대학교 때 들었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대가 지불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네트워크 이 비즈니스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저는 그때 아이가 5살인가 6살이어가지고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 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근을 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리고 와서 일단 엄마 집에 집어넣었습니다. 엄마 황당해 하시고 아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거를 한 달 반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만 저는 이 사업을 꼭 해내겠다라는 결단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시간이 필요한데 직장 생활하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시간을 줄였습니다.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점심시간에 혼자서 밥을 먹었어요. 혼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시간에 강의를 듣고 또 집에 와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자기 전에 1시간 정도 강의했던 것을 정리를 하고 강의 들었던 것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 지금 당장 해도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시간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항상 흔들려요.
그래서 늘 초심으로 Y를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편하게 공무원 일을 하면 몇십 년은 편할 건데 지금 당장 내가 연봉 4천이 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녁에 퇴근을 하고 아들을 마트 장난감 코너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레고 엄청 비싸거든요. 그 코너를 애를 이렇게 딱 세워놔요. 그럼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이래요. 그럼 그때 그래, 나는 내가 꿈이 있었지, 내가 되고 싶은 엄마의 모습이 있었지, 이렇게 나의 현실에 불만하지 말고 또다시 내일부터 열심히 이 사업을 배우고 하자. 이렇게 계속 저 스스로를 Y를 생각하면서 달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결단이 매 순간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제가 처음에 결단을 하기 위해서 확신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나에 대한 확신,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거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주네스에 대한 확신도 필요해요. 이 주네스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비전, 제품, 보상의 비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나는 배우기 위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배우기 위한 결단을 하면 시간을 내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또 시간을 내다 보면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한 결단이 생깁니다. 이렇게 계속 배우다 보면 그래 이제 행동을 해보면 되겠다. 해봐야겠다라는 행동하기 위한 결단이 나오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5코어, RRTM, 성공의 8단계를 행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거절에 대한 결단. 수많은 거절을 받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돼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다시 행동을 해야 한다. 왜? 나는 강력한 Y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또다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꿈과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결단을 하고 나서 3단계는 명단 작성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명단이라는 것은 행동하기 위한 자원이죠.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생명성, 저는 전쟁터의 총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앞에 꿈과 목표 설정을 결단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나의 Y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상이 이해되지 않으면 명단 작성이 안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명단 작성을 해도 그 이후에 그 명단을 활용할 수 있는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1단계, 2단계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것이 행해져야지 이 진정한 3단계 명단 작성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명단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꾸준하게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단 작성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행동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미리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라도 그 사람 뒤에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스폰서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내 연락처에 100명이 있다고 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거르고 10명만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제낀 그 90명 안에 사업자가 있어요.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세상에 못할 사람 없어요. 다 하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 일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없으니까 리스트 없어도 돼요. 이 일은 리스트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니까요. 돈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많이 누려본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누려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정보 전달만 하고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딱 한 명 봤어요. 그 비영리 단체, 환경보호 비영리 단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버스비가 없어서 저는 1시간 걸어서 집에 가요 하는데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뒤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다. 그런 사람 외에는 이 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광범위 리스트를 적죠. 그리고 그 안에서 컨택을 하고 압축 리스트를 적고 예상 조직도를 짭니다. 그리고 이런 명단 작성을 하기 위해서 매일, 매주, 매월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것들 반복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십을 가져야 합니다. 관계십은 그냥 쉽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의도적인 노력이 습관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컨택하고 또 컨택해야 합니다. 나의 명단을 통해서. 그럼 저희 명단의 작성법이 있죠. 저희 주네스 월드비전 그룹만의 분류 기조는 여성이면 별표. 저는 처음에 왜 여성은 별표인지 몰랐는데 이 사업을 진행해보니까 왜 여성이 별표인지 알겠더라고요. 45세 이하 별표, 네트워크 경력자 별표, 612 가능자 별표. 저희가 경제력을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업을 위해서 612 정도는 기꺼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별표.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라서 제일 위에 적었고 뭐 이렇게 쭉 했을 때 별표가 제일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전하죠. 이런 분류를 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고 스폰서님과 파트너와 그 원활한 소통과 상담을 위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yes, no, next가 나오고 다시 명단을 작성을 하고 이것도 매일 매주, 매월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명단 작성까지 했고 만남과 초대 4단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본격적인 행동 단계, 명단 작성도 행동을 위한 단계이지만 만남과 초대가 이제 본격적인 행동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그룹에, 나의 팀의 리더를 찾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STP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만남과 초대에는 또 반드시 협업이 동반됩니다. 저희가 아까 광범위 명단을 쓰고 우선순위를 정했죠. 그럼 거기서 컨택을 하고 이제 저와 소통이 된 사람들에게 압축된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우선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화로는 사업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만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화는 단지 만나는 약속을 잡는 도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또 약속을 잡을 때 그래 다음에 봐, 조만간 봐, 언젠가 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 날짜와 시간과 장소는 정확하게 그런데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미팅 약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 뒤에 봐, 다음 주에 봐, 2주 뒤에 봐.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뭐 나의 상황이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이 약속이 캔슬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로 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미팅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럼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청이에요. 경청은 뭔가요? 그냥 가만히 듣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공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세를 보이면 상대방도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 자세가 저절로 갖춰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만남 미팅을 갔을 때 반드시 경청의 자세로 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막 듣지도 않고 눈만 보고 있고 생각은 막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제 얘기를 들어줄 기회를 뺏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의 핫 버튼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뭘 해야 되나? 그 사람의 상태 파악을 해야 돼요. 패밀리, occupation, 직업, recreation, money 이런 가족, 직업, 취미생활, 현재 경제 상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인지 부업이 필요한 사람인지 뭐 남편 몰래 돈이 뭐 비상자금이 필요한 사람인지 등등 그런 상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듣고 또 이렇게 니즈 파악이 안 되면 다시 질문을 하고 또 그거를 다시 듣고
그 사람이 핫 버튼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듣고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이것을 반복을 해나가면서 그 사람의 니즈와 핫 버튼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도 8대2의 법칙이 작용하게 되죠. 80%는 듣고 20%는 내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네트워크 경력이 없는 초신자에게는 현실 점검. 나도 너처럼 일했어. 현실 점검하면서 공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 그 사람의 핫바트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노를 위한 설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아 실현, 나를 찾는 거, 뭐 가치 창출을 위한 도구라는 그런 상태 체크를 하고 가볍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경력자는 나이와 그 사람의 경력과 직급과 특히 네트워커로서의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가 당신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주면 저희는 이 만남이 초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미팅 전이나 미팅 후에 스폰서님과 반드시 오타가 오늘 많네요. 상담을 해야 합니다. 능력 있는 스폰서, 언변이 화려한 스폰서보다 나의 비즈니스 상황을 잘 알고 매일매일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스폰서와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전략, 전술을 함께 신속하고 면밀하게 짜가서 그 처음의 만남이 나의 만남이 클로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미팅 전후에 스폰서님과의 상담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이 만남과 초대는 협업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 했잖아요. 5대 3대 2의 법칙. 50%가 초대의 시작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현실 점검으로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고 했죠. 거기서 내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나의 Y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도 너와 같은 이유로, 너와 같은 사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 이렇게 공감을 하고 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너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더 들어보고 싶게 만들게 호기심만 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보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스폰서님과 연결을 하는 거죠. 그 30%는 스폰서님께서 정보와 비전을 전달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2대1, 호일러의 법칙을 얘기를 하면서 그 나의 자세, 연결자의 나의 자세를 엄청 강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월드비전에 와서 1대1 미팅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이런 STP의 시스템이 있구나. 정말 대박이다. 왜냐하면 상대는 내가 하는 그 객관적인 얘기들을 듣지 않거든요. 참 신기하게 사람의 심리가 이렇게 지인일수록 내가 너보다 낫다. 난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는 말 나에겐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런 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스폰서님이 이렇게 STP를 해주면 상대방에 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가고 또 1대1 미팅을 했을 때 내가 초대한 그 사람이 나에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더 자세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 1대1 미팅이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했었고 이 1대1 미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짜와 장소와 시간을 컨펌을 하고 나의 초대자와 스폰서님과 연락처를 교환해서 이 미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50% 제가 초대를 했고 30% 스폰서님이 비전을 전달을 했고 그럼 20% 클로징은 또 저의 몫입니다. 추천 수당이 제 거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인은 제가 받아야 돼요. 그때 클로징을 할 때 사업성을 보여주기보다는 나의 자신감을 보여줘야 돼요. 나는 반드시 해낼 거다. 나는 어떻게든 이 일을 너와 같이 하고 말 거다. 이런 나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징이 되지 않았다면 넥스트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만남과 초대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STP를 하게 됩니다. 사업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설명이라는 것은 그냥 막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을 해서 이 좋으니까 해 라는 설득이 아니라 보여주고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STP에서 제일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나의 얘기를 넣고 상대방이 공감하고 감동을 주는 것. 이 STP는 단지 플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플랜, 프로덕트, 피플,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블럼. 결국은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나와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공적인 STP를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업자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어제처럼 그냥 내가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거 그런 자세로 임하면 나의 비전이 나의 확신이 이 사업이 대단한 이 큰 사업이라는 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인드, 나의 자세는 항상 사업자 자세로 취해야 하고 저희가 또 STP를 할 때 어떤 상대를 어떤 상황에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 스토리를 하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5분, 10분, 30분, 때로는 1시간 다양한 STP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초 사업 자료를 보고 보상 플랜을 보고 비전을 느껴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주네스 사업을 받았을 때 사인을 하고도 회사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3시간만 잤어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고 이 회사가 가진 비전, 이 제품이 가진 비전, 보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거의 2주 동안 3시간만 자면서 계속 유튜브를 들었고 PPT를 보내달라 해서 그거를 받고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에는 찬양이나 음악을 많이 듣는데 지금까지도 찬양이나 음악 대신에 계속 유튜브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만큼 또 사업자적인 STP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TP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보다는 양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잘하는 사람보다 많이 자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STP는 결국 STP 횟수가 사업의 상태를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STP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주네스가 이런 일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고 얘기하지 말고 나의 비전을 주네스의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단계 후속 조치. 후속 조치는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STP를 하고 그 후에 결단과 진행을 돕는 과정입니다. 함께 성공하겠다는 파트너십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공의 8단계를 농사로 이제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면 꿈과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까지는 이 풍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과정이고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대는 이제 씨앗을 선택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농사를 지을지 그런 선택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 설명은 농사를 직접 하게 하는 과정. 그럼 후속 단계는 뭐냐? 내가 그 수확을 코앞에 앞두고 잡초를 뽑아내고 벌레를 잡고 퇴비를 주고 잘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즉, 제가 후원 대상자가 과연 어떤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단순 소비자로 남을 것인지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만약 내가 찾는 사업자라면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혹 내가 STP를 잘 못했더라고 해도 후속 조치를 잘 하면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사업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속 조치에는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가 있죠. 만약에 제가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럼 예스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업을 결단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계속 그 사람에게 Y를 터치를 해요. 너가 왜 나와 함께 주네스 사업을 해야 되는지 계속 Y를 터치를 하고 결단하게 한 후 이제 팔로우 스루가 되죠.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명단을 작성하고 어떻게 컨택을 하고 어떻게 사업하는지에 어떻게 초대 세미나에 초대하는지 등 정말 세세하게 진심을 다해서 후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노를 했다. 우선순위를 뒤로 하지만 영원히 안녕은 아닙니다.
관계십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 순간 주네스 사업한 것을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여러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노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관계십을 유지하면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도록 계속 관계십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48시간 안에 후속 조치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습관화가 되기 전까지는 막 한순간에 열정이 확 타올랐다가 동기부여받고 그래 해보겠어 막 이렇게 하다가도 시들해지거나 쉽게 잊혀집니다. 그냥 그렇게 내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설명한 후에는 반드시 48시간 안에 만나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제가 이것을 못하고 놓친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후속 조치는 내게 사인을 해준 상대와 함께 성공을 하겠다는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는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받기 위해서 온 마음을 쏟은 것보다 그 이상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더욱더 신뢰를 가지게 되고 나와 함께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결단이 생길 것이고 나와 우리 그룹과 팀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본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럼 이제 후속 조치가 끝났다면 이제 7단계, 8단계가 남았는데 7단계는 상담입니다. 이 상담은 또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키라고도 할 수가 있고 팀워크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잘 바르게 이끌어 나가려면 균형 있는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시작할 수 있는 1인 사업까지만 우리는 하지만 성공은 반드시 팀워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호흡하는 것이 팀워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스폰서와의 소통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요?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 6단계 각 단계별로 매 순간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통과 상담과 피드백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에게 객관적일 수 없거든요. 내 상태를 똑바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머리 하나보다 둘이 낫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피드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나의 성장과 성공에 대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정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거의 모두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긴밀하게 소통을 하며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 들어보셨죠? 핵심은 얼마나 내가 이 일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방법으로 실행했는지가 핵심인데 그 안에는 이 스폰서와의 소통, 상담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스폰서님과 상담을 할 때 유의할 점은 스폰서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도 나처럼 배우면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항상 나와 나의 파트너와 스폰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중간 위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통하고 상담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먼저 팀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과 그런 자세를 갖출 때 나의 파트너도 나 혹은 나 상위 스폰서님과의 소통이 원활히 될 것이고 팀워크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소통과 상담을 할 때 개인적인 얘기는 자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동호회 활동이 아니잖아요. 막 꿈을 공유하면서 막 이렇게 상상만으로 즐기고 막 웃고 막 그렇게 행복해지려고 모인 그런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런 꿈과 목표를 통해서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인 얘기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서 해결책을 모색할 방법을 찾으려는 태도로 1대1 라인 미팅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만약 내가 성장이 되지 않고 머물러 있다면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는 상담하지 않고 나 혼자서 일방통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장의 8단계, 매일 해야 된다는 5코어, RRTN 과정을 스폰서님과 함께 공유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있는가. 또 전략과 전술을 함께 의논하고 효과적인 후원 스케줄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라인 미팅과 멘토링 시스템을 왜 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행동하고 있는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나의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잘 될 때도 충분한 상담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어느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나의 스폰서님은 나 대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그럴 때 나에 대해서, 나의 사업 진행에 대해서, 나의 파트너에 대해서, 내가 컨택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지만 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모든 것들을 비즈니스적인 것들은 스폰서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복제. 복제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성공자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보고, 듣고, 올바르게 배우고, 실행하고 그것을 가르친다. 이것이 그냥 복제의 다죠. 이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 복제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시스템을 제대로 복제했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진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얼마나 이미 이 검증된 시스템을 잘 숙지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그려서 넣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말을 길게 했지만 성공은 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성공의 최상의 비법이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올바르게 배우는 것도 실력입니다. 이미 기본 로직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올바르게 습득을 하고 또 배운 것을 올바르게 실행을 하면 됩니다. 실행을 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한 것은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이 몸이 스스로 반응할 때까지 계속 배우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파트너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복제의 귀신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런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의 8단계가 복제될 수 있고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고 가속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실행해야 할 시스템, 내가 실행을 해야지 나의 사업의 시스템은 작동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올바르게 배우고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부터 봤던 책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건데 거기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번에 오르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다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에서 우리 주네스 월드 비전 그룹은 팀원들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그룹과 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얘기하시는 5코어 RRTM을 해나가는 것인데 거기에 행동을 내기 위한 것이 성공의 8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의 8단계는 성경과 같은 것이고 지침서와 같은 것이고 이것을 나의 상황에 맞게 자신의 환경에 맞춤으로써 해결해서 습관화되게 루틴화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이게 다인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꿈꾸고 Y를 찾고 결단을 하고 누구를 만나길 생각을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스폰서님과 항상 매일 매순간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그런 꿈과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기를 항상 응원을 하고 저부터 먼저 실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